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로시스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일입니다. 제 영문 이름은 데이브 박이고요. 데이브로 부르셔도 되고, 영어, 한국 이름 박수일로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삼성 쪽 소프트 멤버십이라고 예전에 엄청 유명했거든요. 소프트 멤버십이. 한 20년 전에 상당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 멤버십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옛날 세대 분들, 한 40, 50대 분들은 좀 아직 계시고, 그 다음에 비옥스는 비전 쪽에서 꽤 유명한 업체여가지고, 제가 비옥스에서 약 17년 정도 그 사업용 카메라 쪽 기술 지원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여기에 지금 고객사 분들 계시면 비옥스 카메라를 좀 써보셨던 분들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이슈 났으면 아마 제가 방문을 한번 해서 만나 뵌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이제 비옥스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좀 이제 힘들어지고 좀 더 새로운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유레시스의 한국 지사로 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옥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쪽 엔진을 담당했고 지금 유레시스에서는 이제 세일즈 앤 서포트 매니저로 담당하고 있고 주 역할은 지금 세일즈 매니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레시스인데 이게 조금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어떤 분들 유레시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유로시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개 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로시스가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간단하게 이제 유레시스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유레시스는 1989년도에 설립이 됐고 본사는 벨기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정도 컴퓨터 비전 및 머신 비전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주력 제품은 이제 카메링크나 코엑스프레스 프레임그래버 쪽하고 오픈이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저기 업체들이 카메라도 하고 그래버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약간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좀 마켓을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는 머신비전 쪽에서만 30년 동안 한우물만 판 일편단심 회사입니다. 저희 본사는 벨기에 쪽에 있고요. 벨기에에 있고 그다음에 독일 쪽에 연구소가 있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 지사 모든 전 세계 다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은 대략 70명에서 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R&D 쪽 종사하는 인원은 거의 50% 정도, 절반 인원이 R&D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저희 제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카메링크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날로그 보드부터 디지털 보드가 가지고 있는데 카메링크 보드는 이제 디지털 보드의 첫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이스부터 미디엄, 풀보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카메링크가 뭐냐, 이 프레임그래버가 뭐냐라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머신비전 카메라 전용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 접근하시는 게 더 쉽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그래버에서 특징은 카메링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가 좀 제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에코 기능이 있는데 에코 기능을 사용하면 카메링크 케이블 길이를 1.5배 정도에서 2배까지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가비 이더넷 카메라는 아마 써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 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비 이더넷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제나이캠이나 XML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카메링크 추세도 예전에는 시리얼 커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제어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XML, 제나이캠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그램리크 듀오가 그 XML하고 제나이캠을 지원되는 보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메링크 다음에 나온 인터페이스가 코엑스프레스라는 동축 케이블인데요. 이 코엑스프레스를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 구리 기반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카메라하고 프레임그래버하고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능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카메링크에서 이 코엑스프레스 동축으로 넘어간 이유는
센서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CCD 같은 경우에는 그 대역폭이 한정이 되어 있고 프레임 레이지 상당히 낮았는데 현재 지금 추세는 다 CMOS로 가고 있고 CMOS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지하고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대역폭도 너무 커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머신 비전 협회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고려해가지고 나온 게 코엑스프레스 인터페이스인데 그래서 이 코엑스프레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속도가 3기가부터 6기가, 뭐 1기가, 10기가, 12기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버 종류에 따라서 이 원채널짜리 카메라 케이블 하나짜리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2개짜리도 있고 이 커넥터 4개짜리 그리고 여기 8개짜리도 있습니다. 그 8개짜리는 옥토보드라고 하는데 옥토보드는 이제 저희 제품 중에 좀 유니크하긴 해요. 그래서 옥토보드는 커넥터가 8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코엑스프레스 카메라가 원채널짜리 카메라가 하나가 있다. 그 하나를 이 옥토보드 사용해가지고 최대 8대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이고 곧 런칭 예정인 제품이 있는데 이 코엑스프레스 동축 케이블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그 다음에 계속 센서가 이제 대역폭이 늘어나고 스피드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인터페이스가 현재 저희가 릴리즈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SFP 플러스라고 하는 COF, 그 옵틱 파이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광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에 현재 뭐 네트워크 케이블에 쓰고 있는 일반 광 옵틱 쪽 케이블이나 뭐 MPO나 MTP 같은 케이블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로시스에서 또 하나의 주된 제품 중에 하나가 오픈 이비전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그 전 회사에서 유로시스 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회사에서 카메라 쪽 제조업체다 보니까 프레임 그래버를 많이 썼는데 제가 여기 회사 와서 느낀 게 오픈 이비전 소프트웨어 쪽도 국내에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많이 쓰시는 게 뭐 할콘이 있고 비전 프로도 있고 그다음에 매트록스 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 유로시스에 있는 오픈 이비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픈 이비전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퍼포먼스가 좋고 특히 가격 자체도 좀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만족하되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현재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저희 오픈 이비전 라이브러리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오픈 이비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3D 쪽 해가지고 3D 쪽 분석할 수 있는 이지 3D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딥러닝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지 딥러닝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룰 베이스 기반 일반적인 룰 베이스 기반을 해가지고 이지 이미지 컬러 뭐 파인드 오브젝트 같이 뭐 분란 분석이나 패턴 매칭 그다음에 OCR이나 매트릭스 코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오픈 이비전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FEG IP 코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저희가 뭐랄까 실제 엔드유저 장비 업체 분들께서 이제 이거 제품을 사시는 건 아니고 그 기그이나 USB 코엑스프레스 감에 소니 센서나 미피 인터페이스 같이 이쪽을 개발하고 싶은 어떤 업체분들에게 저희가 FPGA IP 코어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저희 거 IP 코어를 구매해서 하셔서 개발하시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쪽 업체나 방산업체에서 좀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의료하고 방산업체에서 저희 제품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이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그링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기그링크 소프트웨어는 시중에 현재 나와 있는 기갑에 있던 카메라 어느 거 물려도 이 기그링크 소프트웨어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래버 레코더가 있는데 뭐 아마 스트림픽스 같은 뭐 프로그램 좀 써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실시간으로 레코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OS는 윈도우부터 리눅스, 맥 OS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하이스피드 애퀴지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짧은 시간에나마 제가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센서는 좀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센서.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왜 하이스피드 애퀴지션이 왜 필요하냐,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캡처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게 업체는 이제 지픽셀이라는 업체인데, 예전에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10년 전이나 12년 전에는 코닥이나 온셈에서 나온 그 29메가 센서가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CCD 센서였고, 그 다음 나온 게 47메가 센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센서가 CCD 센서를 단종을 하고, 시모스 센서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시모스 센서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레졸루션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센서 같은 경우는 2.5메가에 3462프레임, 8비트, 1바이트.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2.5메가에 3462프레임, 8비트면은 기가 bps로 하면 69기가거든요. 이게 엄청난 대역폭이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21메가. 21메가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제일 많은 게 21메가인데, 21메가 같은 경우에는 1000프레임이 8비트여가지고, 이걸 계산해보면 거의 168기가 bps 나옵니다. 센서 자체가 지금 여기가 와 있어요. 과거에 C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프레임그래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이 충분해서 센서가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센서가 더 앞으로 가 있고, 지금은 그래버가 이제 뒤로 이렇게 따라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이게 GPX에서 나온 센서인데, TDI 라인 스캔 센서거든요. 이 센서 보시면 9K에 608kHz에 10비트로 돼 있고, 이거를 단순히 계산해보면 53기가 bps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를 어떤 인터페이스의 프레임 그래버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 때문에 이런 센서 트렌드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프레임 그래버의 인터페이스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런 센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대역폭을 충분히 저희 프레임 그래버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길이, CXP로 오면서 케이블 길이가 하이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를 저희가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10m는 웬만한 AOI나 PCB 장비 업체에서 오케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보통 16m 정도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CXP 12로 오면서 이 케이블 길이에 대한 제약이 좀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스트. 이게 센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미지가 가끔 하나씩 빠지거나 뭔가 이미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세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카메링크 같은 경우는 현재 850M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한 6기가 bps, 7기가 bps 정도 되고, CXP6, 이게 코엑스프레스 속도 6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4개를 했을 때는 25기가. 근데 현재 지금 센서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서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로 지금 이 센서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기거이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0G나 200G 같은 그런 기거이 비전 인터페이스 솔루션 나온 게 있는데, 기거이 비전 100G? 100G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센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170까지 갈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냐. 이거를 계속 저희 유로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인데, 만약에 21메가 센서에 1000프레임에 8비트면 168기가 bps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인터페이스가 가장 적당할까? 이런 고민도 가끔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술 좀 하다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 첫 번째 보면은 코엑스프레스 12 12기가 케이블 하나가 12기가를 커버를 하는데, 12기가를 케이블 8개를 한번 해볼까? 8개 해보면 80기가, 168기가 아직 부족해요. 12개, 12개를 막 늘려볼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이론적으로는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을 여러 개 해도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12개로 해볼까? 그러면 120기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거 기그입이죠. 백지 기그비전 써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그비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제가 전 회사에서 기술전 했을 때 느낀 거는 기그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메가 이하 일때 좀 많이 쓰셨고 5메가 이상 뭐 12메가나 25메가 이상일 때는 거의 코엑스프레스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백지가 있는데 왜 이런 좀 고해상도에서는 왜 기갑이 인터넷에서 아직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면 이 기그이는 좀 CPU나 PC 사양 때문에 가끔 이미지가 빠지거나 뭐 로스 생기면 너무 디버깅이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기그이 인터페이스 많이 좀 선호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5메가 이하나 좀 프레임 낮은 저해상도 쪽에서는 아직도 기그비전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이스피드 쪽에서는 기그비전 솔직히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제 코엑스프레스 12 케이블 하나가 12기가 BPS인데 12개다. 120기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뭐 대역폭이 좀 부족해도. 근데 케이블 하나가 지금 코엑스프레스 케이블 구경에 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12개 있다고 하면 벌크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실제 장비에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실제 현장에서 케이블 두께도 두꺼우면 장비에 매수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상당히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 길이를 줄이면서 어떻게 대역폭을 커버할 수 있냐.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하이스피드 애퀴지션을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필요할까? 라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제 의견. 제가 그동안 이제 전 회사에서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제 의견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빠른 스피드를 안정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노이즈에 강해야 된다. 실제 코엑스프레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장비에서 어떤 팬 노이즈나 전기 노이즈가 발생하면 케이블 타고 카메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에 어떤 커럽티드 이미지나 CRC 같은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디버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노이즈에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케이블 길이도 길어야 된다. 이게 보통 뭐 장비 쪽 AOI 쪽에서는 10m 정도가 필요한데 나중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쪽 장비 가면 16m, 18m까지 가야 된다는데 현재 CXP11로 하면 하이플렉스 케이블들은 보통 10m 정도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10m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아직은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또 어디 중간 리피터를 달아 쓸 수 있는데 그런 케이블 길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168기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피드가 21메가의 1000프레임은 엄청나 빠른데 이거를 과연 한 PC에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냐. 택 타임은 고정되어 있는데 한 PC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괜찮아. 분산 처리, 뭐 멀티 스레드처럼 분산 처리 한번 해볼게. 그런 기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21메가의 1000프레임이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뭐 이미지 프레임, 로스트 프레임이나 크롭트 이미지 생기면 현장에서 디버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를 디버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디버깅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센서 자체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예전에 지원해줬던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이 지원 안 되는 기능이 한두 개씩 있어요. 이런 거를 혹시 프레임그래브에서 좀 리얼타임에 해줄 수 있냐? 그런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이스피드 애퀴지션에 필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그 COF라는 프레임그래브거든요. 그래서 코엑스프레스 오버 5라고 프로토콜은 코엑스프레스를 사용하되 전송 방식은 파이버 옵틱으로 해서 광으로 보내는 것을 저희가 뭐 개발했고 2년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그 코엑스프레스 오버 5의 그 저희 보드에 대한 데모 영상인데요. 한 1분 정도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틀어드릴게요. 컴퓨터 비전의 세계에서 유레시스는 코엑스프레스용 코엑스링크를 통해 최고의 성능과 우수한 가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훨씬 더 좋은 고급 사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레시스는 코엑스프레스 오버 5를 통해 이러한 새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더 높은 대역폭을 향한 발걸음. 오늘날 초당 40기가비트에서 초당 100기가비트로, 그리고 카드당 초당 200기가비트. 더 긴 케이블 길이. 큰 장비와 고객의 현장 상황을 위해 최대 40km 더 길어진 최대 40km까지 쓸 수 케이블 있습니다. 혼잡 케이블 길이. 감소, 더 간편한 설치, 더 가벼운 케이블 무게, 그리고 더 열악한 코엑스프레스 구리 애플리케이션 케이블을 환경을 위한 그 더 광 케이블로 강력한 바꿀 수 있어서 전자기 중량이 훨씬 간섭 감소되고요. 배선. 그다음에 광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기 노이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표준은 일본 산업 영상협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코엑스프레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아라는 일본 산업 영상협회에서 그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카메라와 현재 이 파이버 옵틱 광섬유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현재 한 6개에서 7개 정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QSFP 플러스 컨버터를 사용하여 코엑스프레스 연결을 그다음에 저희가 곧 출시 예정인데 이 CXP를 광으로 변경해주는 컨버터를 저희가 곧 출시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전송하세요. Empowering Computer Vision Euresys. 그래서 지금 CXP6에서 이제 12, 속도 12로 넘어갔고,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제품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QSFP 플러스 광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그래버인데, 이 프레임그래버가 지금 현재 CXP12 4채널과 대역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고, 저희가 현재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 카메라는 지금 최대 대역폭이 40G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100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저희 200G까지. 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 네트워크 쪽에서는 400G까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엑스프레스 구리가 아니라 이 광을 썼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대역폭에는 제한이 없고 계속 이제 저희가 40G, 100G, 200G 넘어가니까 대역폭에는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케이블 길이도 최소 150m에서 40km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MI 외부 정전기 노이즈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이다 보니까 외부 노이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이 좀 더 가벼워지고 파워 소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코엑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워를 케이블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광이다 보니까 그 카메라 쪽으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건데, 코엑스프레스를 어떻게 광으로 확장을 했냐, 이제 그게 간단한 기술적인 설명인데요. 이게 이제 위쪽에 이제 일반적인 코엑스프레스 카메라부터 프레임 그래버까지 일반적인 이렇게 구조인데,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게 코엑스프레스 쪽에 이런 프로토콜을 이런 이더넷, XGME 이더넷 패킷으로 바꿔줄 수 있는 CXP5 브릿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XP 카메라를 손쉽게 5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FPGA IP4를 저희가 개발했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프레임그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광 관련된 케이블인데요. 케이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중간에 트랜시버라고, 이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프레임그래버 있는데, 이쪽 보시면 이제 트랜시버를 쓰셔야 돼요. 광 트랜시버가 광 신호를 아니 그 전기 신호로 광 신호로 바꿔주는 트랜시버인데, 이거를 쓰시되 이게 케이블하고 광 트랜시버 일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멀티모드하고 싱글모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마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옵티컬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멀티모드에 MPO, MTP 케이블이 있고, 이 내부에 총 12개 라인이 있고, 4개 라인하고 4개 라인이 보내고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쪽 보시면 이게 QSP 플러스 이게 광 트랜시버인데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SFP 플러스 4개로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 아니고 일반 네트워크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임그래버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쪽은 일반 시스코나 그런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컴포넌트 해가지고 이런 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COF 이제 간단히 저는 부를 때 COF라고 부르는데요.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로 해서 COF라고 부르는데 이거 썼을 때 장점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쪽은 제가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가 킬로미터까지 가니까 실제 스타디움에서 이런 스포츠 경기를 촬영하는 것도 쓰고 있고 실제 이거는 이제 진짜 어플리케이션 이게 아마 카메라가 팬텀일 거예요. 팬텀 해가지고 하이스피드 레코딩 해주는 그런 카메라인데 저희가 COF 이 솔루션 나오기 전에는 이 보시면 케이블 16개입니다. 16개. 16개로 써가지고 이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팬텀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COF 개발하고 나서 이 QSB 플러스 2개로 이렇게 카메라를 리비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정전기 노이즈에 좀 취약한 산업 환경에서 이런 광 케이블 쓰시는 거를 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뭐 크게 이렇게 많이 보실 거는 없고 이거 하나 이제 이 프레임그립을 쓰시려면 젠3의 8배속을 쓰셔야 돼요. 이게 PCI 슬롯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레임그립을 정하실 때 PCI 슬롯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못 정하면 어떤 PC는 PCI 슬롯의 풀 밴드위스를 전달 못하는 PC도 있기 때문에 이 PC 선택하실 때 이 프레임 그래버가 어떤 PCI 익스프레스를 지원하는지 이걸 꼭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QSB 플러스 이쪽 커넥터에 이제 광 트랜시버를 연결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광 트랜시버인데 광 트랜시버를 이쪽에 커넥터 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광 트랜시버인데 이게 MPO 케이블인데 이게 멀티모드 케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 쓰시면 이제 150m 정도까지 쓰실 수 있고 MPO 케이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머신비전 쪽에서는 MPO 케이블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격은 제가 뭐 구글링 좀 해봤을 때 트랜시버는 한 5만 원 정도에서 뭐 케이블은 한 6, 7만 원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퀄리티나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은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이유는 일반 네트워크 쪽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싱글 모드 케이블이고 싱글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40km까지 쓸 수 있고 그 멀티 모드 케이블보다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코엑스프레스 오버 파이버 스탠다드는 2021년도에 저희가 어떤 코엑스프레스 표준의 일부분으로 채택이 됐고 현재 프레임그래버는 3개 업체에서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6개 업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비옥스 카메라입니다. 비옥스 카메라고 비옥스 카메라 쪽에도 지금 여기 그 QSP 이 광 모듈을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 통해 가지고 이런 광 케이블 통해서 저희 프레임 그래버로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작년 말에 비옥스에서 런칭을 했고 국내에서 지금 몇 개 고객사가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1메가가 지금 현재 최대 1000프레임까지 쓸 수 있고 이게 대역폭이 170기가 bps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지금 40기가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이 센서에 대한 최대 성능을 얻으려면 이 40기가가 4개가 필요하던가 나중에 100G로 했을 때 2개 필요하던가 아니면 200G로 만들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로드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하고 뭐 퀘스천하고 앤서 형식으로 제가 좀 꾸며봤는데요. 란스캔 카메라가 있고 속도가 540kHz고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뭐 피놀이나 덴트나 뭐 이런 주름 같은 거를 검사를 하고 싶은데 택타임이 너무 부족하다. 택타임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택타임을 좀 아주 짧은 시간에 다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보통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뭐 멀티스레드를 많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뭐 저희 대답은 이제 저희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워딩이라고 DF 보드라고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하나가 첫 번째 DF 보드에 이미지를 보내면 그 다음 보드는 이 나머지 4개처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PC 설치된 DF로 보내고
이거는 그 다음 설치된 DF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카메라 하나에서 보내는 이미지를 PC 4대에서 동시에 이미지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처리 개념으로 이미지 프로세싱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택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옥스 카메라인데 이게 통해 가지고 이 DF 보드 첫 번째 4개 이제 이미지가 전달되고 나머지 4개는 그 다음 쪽으로 포딩되는 구조입니다. 이 CXP 12개만 DF 보드는 지금 올해 4월 달에, 죄송합니다. 올해 4월 달에 지금 런칭 예정이고, 4월 중순에 실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픽셀 시프팅 카메라라고, 비옥스에서 꽤 유명한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픽셀 시프팅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픽셀 시프트 카메라 25메가가 있다. 근데 이게 고객사가 이거 픽셀 시프트 카메라 이미지를 소프트에서 조합하기 좀 싫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픽셀 시프트 카메라는 뭐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4개 보내면 그 4개를 PC 소프트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100메가의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간 단점 중에 단점은 이 이미지를 PC에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택타임에 조금 손해가 보는데 이런 경우에 나는 좀 PC에서 하기 싫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커스텀 로직이라고 프레임그래버에서 FPGA 코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직 뭐 지금 구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 뭐 카메라에서 이미지 4개 보내면 저희 프레임그래버 내부에 있는 커스텀 로직 FPGA 기반으로 코딩을 하셔가지고 프레임그래버에서 이미지 4개를 조합해서 카메라를 던져주는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로직은 지금 내부에 저희가 FPGA 칩이 있고 뭐 실제 고객사분들께서 일반적인 자이렉스 비바도를 쓰셔가지고 FPGA 코딩 하실 수 있고 손쉽게 이 코딩된 거를 저희 이 프레임그래버 쪽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게 어떤 거 할 수 있냐? 보통 LUT가 룩업 테이블이나 뭐 컬러 컨버전, 뭐 플랫필드 컬렉션, 뭐 블락 분석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저희 보드 중에 이 커스텀 로직을 지원하는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로직을 쓰시려면은 이거는 일반 자이랭스에서 제공해주는 JTA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랭스에서 비바드를 쓸 수 있으시면 저희 프레임그래버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로직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로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커스텀 로직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 보면 이 프레임그래버는 커스텀 로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트리거를 100개를 보냈어. 100개를 보냈는데 실제 이미지가 99개밖에 도착이 안 했어. 1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1개 빠졌을 때 어떻게 디버깅 해야 될까? 이 디버깅 방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실제 현장 라인 들어가면 뭐 실제 엔드 유저 분들이 이거 왜 왔냐? 언제 나가냐? 이제 빨리 나가라. 왜 나와서 지금 죽치고 앉아있냐? 뭐 그런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디버깅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버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버깅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냐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메멘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메멘토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고객사분이 나 트리거 100개인데 99개야. 이거 누구 문제야? 카메라 문제야? 케이블 문제야? 그래픽 문제야? 소프트웨어 문제야? 너 문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메멘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로그를 저희가 캡처를 할 수 있거든요. 로그 캡처하면 웬만한 내용이 이쪽에 다 캡처가 돼요. 다 캡처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고 이거 보니까 저기 뭐 고객사분께서 트리거를 너무 빨리 보내셨는데요. 지금 솔직히 카메라는 지금 1초에 한 장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실제 보니까 엔코더에서 뭐 1초에 트리거를 2개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카메라에서 트리거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트리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고객사분이니까 이런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아주 간헐적으로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와. 이게
실제 뭐 3주에 한 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미지가 뭐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사분들께서는 나 하루에 한 번씩 이미지가 이상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 가보면 하루에 한 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객사분들은 장비가 100개고 100개에서 하루에 한 번씩 뜨면은 하나의 장비는 100일에 한 번씩 뜨는 건데 실제 고객사분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뜬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00일에 한 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걸 디버깅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 메멘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디버깅 할 수 있어요. 실제 그 코엑스프레스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이미지를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미지가 막 깨지거나 뭐 가로 세로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 메멘토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로그를 캡처하시면은 뭐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림 패킷 CRC 에러가 뜨는 거 있는데 이런 에러가 뜨면 저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커넥터 B 두 번째 커넥터가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장비에 어떤 외부적인 전기 노이즈가 케이블 타고 카메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이즈나 장비를 좀 보셔야 돼요. 라고 저희가 레커멘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멘토 프로그램은 어떤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디버깅, 이벤트 기반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툴인데 뭐 한 가지 좀 장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저는 이제 저도 프로그램 개발할 때 디버깅 툴 쓰는 거를 이제 개발할 때는 많이 쓰는데 실제 러닝할 때는 쓰지는 않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CPU나 실제 검사 프로그램에 좀 영향 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것 때문에 쓰지는 않거든요. 실제 근데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메멘토 프로그램을 키면 CPU 점유율이 거의 1% 미만입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커널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CPU 쪽에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멘토 프로그램을 켜보시면 위쪽에 약간 오시로스코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파형이 있고 실제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출력되면 이걸 자동으로 PC 쪽에 덤프로 떠가지고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 레벨 같은 것도 뭐 에러냐 크리티컬이냐 원형해가지고 레벨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벨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나는 이거 다 안 하고 내가 특정 시점에 로깅을 하겠다라는 기능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이 메멘토에서는 API가 따로 지원돼서 실제 고객사분들 프로그램에 API 쓰셔가지고 메멘토 쪽에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이제 실제 다른 회사 쪽 프레임그랩을 쓰고 계셨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디버깅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 쪽 프레임그랩을 대여를 해드려가지고 메멘토를 사용해서 시스템 셋업하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이제 맡기시는 거죠. 뭐 저희 거 쓰시면 좋고 다른 거 계속 쓰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메멘토 프로그램은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거 제품 안 쓰셔도 되니까 메멘토 프로그램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고 PC가 여러 대인데 나는 이게 동기가 필요해. 모든 PC에서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이미지를 좀 찍어야 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나온 게 보시면 이제 PC 하나에 뭐 카메라 뭐 7개, 8개, 뭐 PC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모든 PC가 같은 시간에 찍게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유로시스 제품이 지금 이거 C2C 링크라는 건데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전에는 저는 이제 카메라 쪽에 있는 여기다가 어떤 스트로브 아웃 신호를 그 다음에 여기 전선 따가지고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로시스에서 C2C 링크라는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모든 카메라 동기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C2C 링크는 하나의 PC에서 그래버가 2개 있을 때 그렇게 맞출 수 있고 PC가 여러 대에서 따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카메라 동기를 맞출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 PC 첫 번째 PC에는 그래버 2개 있고 두 번째 PC는 그래버가 하나 있고 이 같은 PC 내에 있는 그래버 사이에는 이제 C2C 링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고 다른 PC에는 이쪽 어댑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 어댑터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간을 보시면 이제 같은 PC에는 이게 시간차가 10나노 미만이고요.
다른 PC 같은 경우는 265나노 미만으로 트리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코엑스프레스 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광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전기 노이즈가 심하고 케이블 길이가 좀 길어. 이런 경우에 나는 광으로 좀 바꾸고 싶어. 근데 케이블은 CXP를 써야 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나온 게 이 코엑스프레스 CX12 to QSP 플러스 컨버터. 이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터가 있는데 간단하게 코엑스프레스 구리 케이블을 광으로 바꿔줄 컨버터입니다. 이걸 쓰셔가지고 이걸 쓰셔서 이 카메라는 코엑스프레스 케이블, 구리 케이블로 하시고 여기서부터 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점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파워가 이 카메라 쪽에 POCXP로 해가지고 카메라 쪽에 외부 파워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현재 저희가 지금 베타 버전 테스트하고 있고 저희 부스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세미나 끝나시고 한번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스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CXP 12 기반의 4채널 카메라고, 이 케이블이 지금 저희 컨버터 쪽으로 입력이 되고, 이 컨버터에서 광으로 케이블 변환돼서 이 광 케이블은 50m입니다. 앰피어 50m 케이블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이 QSP 플러스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구조로 제가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QSFP28이라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탈 밴드위스가 지금 40기가인데 이 다음 제품은 지금 100기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능은 똑같은데 하나 조금 이제 고려하실 게 이겁니다. 젠4의 8배속. 이게 이제 이거를 좀 고려하실 때 PC가 젠4의 8배속을 지원되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PCI 슬롯 자체가 올라가면 PC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실제 장비 업체에서 선택하기 좀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젠4의 8배속인 것도 이것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국내 공식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커스라고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FPGA IP 코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 공식 파트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식 대리점은 화인스택. 화인스택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인스택 쪽에서 저희 프랭그랩하고 오픈 이미지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를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포커스, 코어 이미징, 바슬로 코리아 쪽에서 저희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 유로시스 코리아가 원래 작년 8월에 일단 레전 오피스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무실은 지금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오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저 혼자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시면 커피 한 잔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